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작품을 통해 중장년들이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밍웨이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용기와 인내로 맞서 싸우는 인간의 모습을 탁월하게 그려냈습니다. 중장년기에 접어든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건강, 관계, 삶의 목표 등에서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해밍웨이의 작품은 그런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작품 중 노인과 바다는 그의 대표작으로 인내와 끈기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주인공인 산티아고는 나이 든 어부로 긴 시간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해 마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바다로 나아가 거대한 청새치를 낚습니다. 비록 그 고기를 육지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상어들에게 고기를 거의 빼앗기고 말지만 산티아고는 자신이 쌓은 과정 자체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의 인내와 용기는 결코 물질적인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중장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삶에서 우리가 싸우는 여러 문제들은 종종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젊었을 때처럼 즉각적인 성과나 보상을 얻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싸우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얻는 정신적 승리, 그것이 해밍웨이가 전달하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정진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진수 씨는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갑작스럽게 건강상의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건강한 삶을 유지해왔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수술을 해야 할지 혹은 재활치료를 선택할지 고민하던 그는 수술보다는 재활치료를 통해 천천히 회복해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재활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 통증과 싸워야 했고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진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처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회복의 최종 목표보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그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몇 년간의 꾸준한 재활 끝에 그는 결국 통증 없이 다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진수 씨는 그 과정에서 인내의 힘을 배웠습니다. 건강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한 그의 꾸준한 노력은 결국 그에게 큰 성취감을 안겨주었으며 해밍웨이의 산티아고처럼 그는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또 다른 대표작 무기여 잘 있거라에서는 전쟁과 사랑 속에서 용기와 절망이 교차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프레더릭 켈리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의무병으로 복무하면서 폭력과 혼돈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을 찾으려 합니다. 전쟁이 주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는 때로는 절망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용기만은 결코 잃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중장년기에도 매우 의미 있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나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과 시련을 맞이합니다. 해밍웨이의 작품 속 인물들처럼 우리는 삶의 도전에 용기로 맞서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훈 씨는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직장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고 그곳에서의 역할이 안정적이라고 느꼈지만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인해 새로운 직무로 배정되었습니다. 이재훈 씨는 자신이 새로운 업무를 맡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해밍웨이의 프레더릭 켈리처럼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업무는 익숙하지 않았고 나이가 들어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부담이었지만 그는 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재훈 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해밍웨이의 작품에서 배운 용기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새로운 직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었고 그 자신에게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우리는 해밍웨이의 작품이 중장년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감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에서 보여준 산티아고의 인내는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과정에서 얻는 가치를 배울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무기여 잘 있거라에서 프레더릭 켈리가 보여준 용기는 우리에게 상황이 어렵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줍니다. 중장년기는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마주하는 시기입니다. 해밍웨이의 주인공들처럼
때로는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얻는 지혜와 인내 그리고 용기가 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결과가 성공적이든 아니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자신에게 진정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해밍웨이의 작품이 주는 인내와 용기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다가오는 도전이나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과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킬리만자로의 눈은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로 주인공 해리의 내면적 갈등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린 작품입니다. 해리는 아프리카 사파리에서 사고로 감염된 상처로 인해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는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후회를 되새기지만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소설은 해리의 죽음을 통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삶의 불확실성을 보여줍니다.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 삶의 덧없음과 우리가 그 덧없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중장년기에 이르러 우리는 젊을 때와 달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음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해리처럼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를 느끼거나 앞으로의 시간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에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느냐입니다. 박경수 씨는 50대 후반의 직장에서 은퇴한 후 다소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열정을 쏟아온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마치 삶의 방향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박경수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마주한 이 불확실성을 피하기보다는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나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현재 주어진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박경수 씨는 킬리만자로의 눈 속 해리가 깨달은 것처럼 죽음과 노화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새로운 의미를 찾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자신이 배우고 싶었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자신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성취나 결과에 집착했던 그가 이제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박경수 씨의 경험은 해밍웨이의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음 작품은 해밍웨이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입니다. 이 소설은 해밍웨이의 첫 장편 소설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실감과 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제이크 반즈는 전쟁에서 받은 부상으로 인해 남성적 자부심을 상실하고 사랑하는 여인 프렛 애슈리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는 상실과 절망 속에서도 삶을 지속하려고 애쓰며 자신만의 회복력을 찾아갑니다.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삶 속에서도 인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보여줍니다. 제이크와 그의 친구들은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 혼돈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는 중장년기에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삶에서 우리는 다양한 상실과 시련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김현준 씨는 60대 후반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아내의 죽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실이었으며 그는 몇 달간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은 듯한 기분이 그를 괴롭혔고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김현준 씨는 해밍웨이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의 주인공 제이크처럼 결국 자신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슬픔 속에서도 조금씩 자신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녀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지만 그 상실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현준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만의 회복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배운 것은 상실이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도 삶은 계속되며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밍웨이의 소설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해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과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는 중장년들에게 삶의 본질을 직시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상실을 겪게 되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끄는 것은 인내와 회복력입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직면한 불확실성과 상실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스스로의 평온을 찾아야 합니다. 해밍웨이가 전하는 지혜를 중장년기의 삶에 적용하려면 먼저 우리가 겪는 불확실성과 상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면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해밍웨이의 작품 속 인물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들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실을 겪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중장년기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건강이나 역할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실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해밍웨이의 인물들이 그러했듯이 상처를 입고도 다시 삶을 이어나가는 회복력을 기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깨끗하고 불빛 환한 곳은 매우 짧지만 그 안에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늦은 밤 한 카페에서 술을 마시는 노인과 그를 바라보는 두 명의 웨이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카페는 깨끗하고 밝은 공간으로 묘사되며 노인은 그곳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보입니다. 웨이터 중 한 명은 노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빨리 떠나기를 바라지만 다른 웨이터는 그 노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가 이 고요한 공간에서 찾으려는 평온을 공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추구하게 되는 내적 평온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과 혼란 속에서 살지만 중장년기가 되면 더욱 단순한 공간에서 단순한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고요함을 찾고자 하게 됩니다. 이 노인은 그 단순함 속에서 삶의 마지막 부분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 내적 평온이란 단순한 환경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장년기의 우리는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내면의 평온함을 추구하며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김동수 씨는 50대 후반에 회사를 퇴직하고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복잡한 일상을 쫓아가고 싶지 않았고 단순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동수 씨는 경기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의 생활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평온했습니다. 김동수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을 산책하며 그날의 햇살과 공기를 즐겼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대도시의 복잡한 환경에 얽매이지 않았고 그저 자연 속에서 단순한 일상을 보내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해밍웨이의 깨끗하고 불빛 환한 곳 속의 노인처럼 김동수 씨는 그 고요한 환경 속에서 내면의 평온을 찾게 되었습니다. 김동수 씨는 자신의 일상을 더욱 단순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작은 공간에서 더 많은 자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성취나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을 통해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생활 속에서 내적 평온을 찾는 것은 해밍웨이가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다룰 작품은 해밍웨이의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이 작품은 다양한 단편 소설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이야기 속에서 해밍웨이는 인간의 일상과 그 속에서 발견되는 진리를 탐구합니다. 특히 이 작품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삶과 상실감을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작고 소소한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해밍웨이는 우리에게 거창한 목표나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의미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쟁과 같은 거대한 사건 속에서도 인간은 소소한 일상에서 다시금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는 중장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커다란 성취를 이루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일상의 작은 기쁨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영자 씨는 60대 중반에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 홀로 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가 낯설고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 속에서 자신만의 기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자 씨는 매일 아침 자그마한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그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해밍웨이의 우리들의 시간 속 인물들처럼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하거나 거창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손으로 가꾼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삶의 단순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영자 씨의 삶은 해밍웨이의 작품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순함 속에서 의미를 찾는 삶의 한 예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며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깨끗하고 불빛 환한 곳과 우리들의 시간은 모두 단순함 속에서 발견되는 삶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삶을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더 단순하게 정리함으로써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장년기에 들어서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서 오는 성취나 인정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평온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